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1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근래에 책을 두 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책은 제목이 어머니 십자가라는 그 제목의 그 책이 되겠고요. 두 번째 쓴 것이 바로 어느 늙은 전사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십자가는 저희 어머니가 그 치매로 투병 생활을 한 4년 넘게 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종의 그에 대한 간병기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이 어느 늙은 전사의 노래는 근래에 우리나라의 그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할까, 그것을 보고서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인가 기록으로 좀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쓰게 된 책이 바로 이 어느 늙은 전사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 책의 그 표지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이쪽은 사실 화면에서 볼 때는 오른쪽이지만 저기 그 이제 책으로 봤을 때는 그 왼쪽 날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표지에서 접혀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오른쪽 날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앞표지가 이 제목이 나와 있는 게 앞표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태극기 그려져 있는 게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뒷표지가 되겠습니다. 표지에는 이제 태극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려져 있고, 빨강과 파랑이 또 그 태극기의 형상을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배경에 보면은 이제 그 도시의 어떤 그 빌딩들이 이제 서 있고요. 거기에 제가 어떤 그 노인네를 한번 이렇게 모시고서 길에 이제 서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책이 처음에 출간이 됐을 때는 뭐 엄청나게 대단한 책인지 알고 인터넷 판매가 초반에 이제 금지가 됐었습니다. 일종의 금서 비슷한 그런 거였지만 뭐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그 통제하거나 규제를 해야 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 일주일인가 보름 정도 이제 지난 다음에 그것이 풀리고서 정상적으로 판매가 이제 가능해졌던 그런 그 전력이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예, 그 책의 그 목차를 대체적으로 보면서 간략하게 왜 제가 이런 그 내용의 책을 쓰게 됐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그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번 방송에 대하고자 합니다. 11월 1일 날 이 방송을 제가 만들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책이 2019년 11월 1일 날 발매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일종의 기념한다고나 할까?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날짜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계속 그 매일매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어떤 그 날짜가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발매된 날이 바로 11월 1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은 이 내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뭐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것 같으면은 이 책은 이제 처음에 프롤로그를 이제 썼죠. 거기에 이제 제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사회, 그리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궁금해서 이제 한번 뭐 상당히 오랜 시간이죠.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쭉 써왔던 글을 이제 이런 그 어떤 목차의 어떤 틀에 의거해 갖고서 이제 묶어서 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음, 이제 일부를 보면 우리는 누구인가 있고 1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DNA라는 그런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들쥐군성, 옛날 그 미국 글라이스틴 대사인가 그 사람이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중질환하고
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일을 다 당한 다음에 허둥지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어서 참 굉장히 사실은 우울한 마음에서 이제 글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첫 번째 그 빨간 표시를 보면 반도기질이라는 게 있죠. 사실 반도기질이라는 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그 충돌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뭔가 질서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뭐 지리멸렬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또 반도기질만큼 또 활성화된 그 기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륙 기질을 보더라도 또 해양 세력들의 기질을 보더라도 우리만큼 역동적이진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은 어, 순간적으로 뭐 그 어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한다든가 뭐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그렇게 뒤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DNA가 어떤 건가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본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통찰이라는 게 있는데, 어, 글쎄요, 통찰. 이 일본 사람들은 부딪히기도 전에 죄송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미리 합니다. 고멘나사이, 뭐 시즈레이 데스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어깨가 지나가서 탁 부딪히고도 말을 안 하죠. 서로 말을 안 합니다. 부딪히는 사람도 말을 안 하고 또 부딪히게 만든 사람도 말을 안 해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길을 잘 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시비가 일어나는 경우 뭐 종종 있긴 하지만은 뭐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비 자체가. 이 통찰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눈으로 주고받고 마음으로 주고받는 거 그런 통찰력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관문정돈이라는 게 있는데 흔히들 뭐 군 3년을 뭐 썩느니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관물정돈이라는 그 어떤 군대 내 행위를 보고서 정말 왜 이런 일을 할까 처음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 관물이라는 게 뭐 사실 뭐 작업복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각을 맞춰서 쭉 쌓아놓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쓸데없는 일 같은데 그러나 군에서는 그걸 시킵니다. 뭐 요즘 군대는 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캐비네트가 다 일일이 다 있고 그러니까 옷걸이에 걸어서 이제 정리정돈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저런 그 관물정돈이 굉장한 그 필수 요건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 관물정돈을 왜 시킬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관물정돈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지탱할 수 있는 질서를 배운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을 맞춰서 줄을 맞춰서 세우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허물어지면은 다시 고쳐 세우고 이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왜 이런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K19 위도우메이커라는 글이 있습니다. 위도우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과부제조기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군인들 얘기입니다. 그 잠수함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인데 소련 잠수함이 그 이제 핵으로 추진되는 그 잠수함인데 그 핵으로 추진되는 시스템이 그게 이제 뭔가 파괴가 돼갖고 거기서 막 방사능이 유출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인데 거기서 선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국을 배신할 바에는 죽는 게 낫다라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글을 한번 써봤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부에 보면은 우리가 참 지리멸렬하는 그 모습을 놓고서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반, 역사적 실체를 찾아서가 이제 첫 번째 대표적인 글인데요. 글쎄요, 뭐 양반이 반이고 종이 반이었던 사회가 우리 그 조선시대였는데
그 역사적인 의미가 갖고 있는 그 실체라는 것이 정말 같은 민족을 반 정도를 종으로 부렸던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한 그 어떤 역사적인 그 신뢰를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겠습니다. 점점은 반성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자, 그다음에 이제 이념은 첫사랑의 여인이라는 글이 있는데, 저것은 한번 어린 시절 또 젊은 시절에 알게 된 접하게 된 그 이념, 소위 그 이제 좌파냐 우파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시장 경제냐, 사회주의냐, 뭔가 그 이제 민주주의냐, 뭐 하여튼 이런 그 대척점에 있는 그런 이념에 대한 어떤 그 습득이라고 할까? 이제 그것이 한번 그렇게 접하고 나면은 여간해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첫사랑의 연인이라는 게 결코 이제 잊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죠. 그렇듯이 이념은 한번 접하게 되고 물이 들면은 바꾸기가 힘든 그런 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이념적 굴레에 우리가 얽매여 갖고 지금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모양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제한 언론에서 언론 탓을 좀 했습니다. 70년대에 그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백지 광고 사태가 있었죠. 요즘 언론은 그런 그 어떤 기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민족적으로 봤을 때 타당치 못하다라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진짜. 그런 의미에서 언론이 좀 답답해갖고 언론의 기능이 답답한 거죠. 언론이 잘 답답하다기보다는 언론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 기능이 답답해서 저런 그 제하에 글을 써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의 굴레에서 제가 6.25 사변이라는 전쟁인데 저것은 이제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일기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그 6.25 사변 참전기, 그 다음에 그 6.25 이후에 구입할 수복까지 그 공산치하, 잠시지만은 공산치하에서 고통받았던 그 공포스럽고 두려웠던 그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반도의 굴레라고 했는데 인질과 희생이라는 그 제아의 글은 개성공단을 두고서 얘기를 한 겁니다. 뭔가 그 서로 그 이제 군사력이 맞대고 있는 선 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이제 인질이 될 가능성이 크겠다 싶어 갖고서 이제 그런 그 글을 한번 써봤고요. 요즘 그 김영환 의원이라고 있는데 그 김영환 의원이 한번 어느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차라리 이 공장을 남쪽에 짓고 북쪽에 있는 그 동포들이 버스로 출퇴근하면서 생산 활동에 전념하면 오히려 더 생산성도 오르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한번 하는 걸 들었는데 저도 그에 동의를 합니다. 네. 글쎄 뭐 북쪽에서 봤을 때는 그게 또 하나의 인질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글쎄 뭐 우리는 뭐 그런 일을 하지는 않는 그런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북쪽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 모습이 어떤가를 갖다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조선 유감이라고 했는데 한때 우리 사회가 스스로를 비하면서 헬조선이라는 그 표현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헬조선인지.
그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때보다 지금 더 원인이 어떻든 간에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조선이란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좀 뭔가 그 뒤에 숨겨진 뜻이 있는 그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6 사변, 제가 이제 386 세대의 386 그 세대에 대해서 이제 뭔가 한마디를 한 거죠. 저는 475 세대라고 이제 이름을 또 붙여봤는데, 저는 475 세대입니다. 저때 이제 나이 파괴가 일어나면서 이제 386이 대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진출을 했죠. 과연 그것이 우리 사회 전반적인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보탬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쓴웃음이 나온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하오나 저나 신의 재물은 아니 되옵니다 라는 그 제아의 글이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 책을 쓰고서 제일 먼저 제목을 그 제목으로 붙여섰습니다. 하오나 저나 신의 재물만은 아니 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어떤 집회를 다녀와서 책의 제목을 바꿨는데, 하오나 저나 신의 재물은 아니 되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뭔가 그 왕 앞에서 하오나 저나 하면서 그 이제 신하들이 이제 그 왕의 의견에 굉장히 반하는 얘기를 해서, 저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조선시대 때 그래도 왕에 대해서 상당히 옳지 않은 일을 왕이 결정하면 저항을 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그래서가 아니고 자신의 재물에 문제가 생길 때, 재산에 어떤 감소가 초래될 때, 그러한 결정을 할 때, 그러한 법이 만들어질 때, 그때는 목숨을 내걸고 싸웠다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오나 전화 몇 번 하면은 왕이 화가 나면 목을 칠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하오나 전화를 한 것은 그 이유가 신의 재물이 뭔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저항을 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결국은 그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도덕성을 갖다 질타한 그런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마지막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영업의 명멸. 정말 참 요즘 자영업하는 분들 어렵죠. 예. 최저임금 인상이 수혜, 이런 그 편에 글이 있는데,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최저임금을 올려놓으니까 결국은 다 물가 인상으로 다 흡수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최저임금도 올려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너무 급작스럽게 올리다가 보니까 자영업은 다 망가지고, 문 닫을 사람 다 문 닫고,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결국은 어떤 그 효율성이라는 게 없더라라는 게 이제 제가 본 그때 당시 우리 경제의 한 단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글이 있는데, 뭐 얼마 전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평화의 반대말을, 즉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힘이지 뭐 종전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고. 결국은 북한의 위협 때문에 뭐 핵무기를 갖고 있고, 그런 위협 때문에 두려워서 눈치나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해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호에 대한 엄청난 그 자부심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제 친구랑 한번 말싸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조선이라는 그 이제 표현을 이제 갖고서 이제 조선이 이제 사실은 결국은 그 조선이라는 이름을 이제 만들고도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어떤 뭐 허가를 받는다고 할까, 이제
그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국호가 갖는 의미가 뭐냐 해갖고서 이제 아주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말싸움 벌리고 친구제 간에 의만상해갖고 헤어진 그런 일이 있어갖고 그에 대해서 뭔가 느낀 소감을 몇 마디 적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법과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저 때 당시에 이 책을 쓸 때 당시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그 정부가 만들면은 그 내용을 거꾸로 보고를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그 법을 국회법에다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런 내용을. 결국은 그때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차라리 그러려면 국회에다가 국회법에다가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만들어 갖고 집어넣어 갖고 의사결정을 해서 넘겨줬으면은 속 편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불합리한 그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 국회에서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이라는 게 도대체가 의사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의원들 무슨 뭐 여야로 나눠지고 정파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은 티격태격 싸움만 하고 이제 그런 그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보고서 이제 뭔가 한마디 적은 내용이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건국 헌법이라는 게 있네요. 결국은 헌법에 써 있는 것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네.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이 되면서 헌법을 만들었는데 물론 여러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고 뭐 또 뭐 그것 때문에 뭐 또 많은 희생도 치르고 이제 그런 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근간은 거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건국과 헌법이라는 제하로 글을 한번 써봤고요. 예, 이게 이제 마지막 5부가 되겠습니다. 1장에 무엇을 할 것인가, 2장에 승리의 그날까지 싸워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글을 제목을 붙였었는데 그 당시 정치 상황을 보고 쓴 거기 때문에 저 내용을 굳이 이 자리에서 반추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그 첫 번째 빨간 그 줄을 보면 내가 못 해본 일 뭐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내가 못 해본 일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째가 단식을 못 해봤다. 그때 이제 단식을 막 하고 그랬죠. 사람들이.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직언을 좀 해야 되겠다. 속 시원하게 직언을 좀 해야 되겠다. 뭔가 두려워하지 말고 직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두 번째로 썼고 세 번째는 제가 투옥이라는 그 못해본 일을 갖다 거론을 했었습니다. 감옥 가는 일을 너무 어렵게 무섭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그 내용의 글이었었습니다. 참 죄송스럽지만 아직도 저거를 제가 제대로 실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The winner takes it all 이렇게 이제 아바가 부른 그 이제 팝송 가사를 제목을 갖다 써놨는데 결국은 승자 독식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었습니다. 네. 이기는 사람이 다 차지하는 거지 지면은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러나 이기기 위해서 비겁하게 이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또 이제 한마디 저에 곁들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에필로그에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어느 늙은 전사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정말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집회 현장에서 저 노인을 제가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커피탈길에서. 그래서 이제 평지까지 내려와서 이제 힘든 일은 우리가 할 테니까 어르신은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하고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무엇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80먹은 노인네가 저기를 나와갖고서 저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한 살에도 젊은 제가 부끄러워갖고 제가 책의 제목을 하오나저나 저희 제목은 아니되옵니다로부터 어느 늙은 전사의 노래로
제목을 바꾼 것입니다. 네,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쓴 책 한 권이 이제 목차를 놓고서 제가 그래도 이제 좀 중요하다 싶은 데는 빨간 줄로 쳐갖고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표지에 이제 이 그래프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이게 가우시안 분포죠. 예. 이 확률, 통계 확률에 나오는 그 이제 그래프입니다. 이게 람다 10이 이제 보면은 가운데 10 있는 데가 가장 높고 좌우로 이제 이렇게 대칭을 이루죠.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법칙은 모두 저 그래프, 저 형태를 따라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람다 4로 가니까 좀 왼쪽으로 이 종 모양이 옮겨가죠. 그리고 람다 1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왼쪽으로 넘겨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중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운데로 옮겨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든 우든 뭔가 자기의 정체성이 명확해야지, 정체성이 흐릿해지면 더 강한 쪽으로 사람들이 끌려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에서 그런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정말 김영삼, 김대중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선명성 투쟁이라는 것을. 물론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옳았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틀리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두 사람이 야당 정치 생활하면서 끝까지 지켰던 것은 야당의 선명성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나중에 그 두 사람 쪽으로 결국 이제 끌려갔죠. 그래서 우리 역사가 지금 이 상황까지 이렇게 흘러온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 투쟁은 뭔가 명확한 선명한 그 자기 정체성을 내세우면서 투쟁을 해야지 중도 하다가 보면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두 스탠스 사이 중도로 또 옮겨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람다 12 그 가우시안 분포에서 오른쪽에 있던 평범한 우측 또는 왼쪽에 있는 좌측이 그 다음에 이 중도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래프가 저렇게 그려졌을 때 한쪽은 극자 아니 구근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절대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전하고 변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극자라는 말이 붙는 겁니다. 글쎄 뭐 제 생각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런 그 내용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설득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이거 뭐 좀 조금 쑥스러운 그 페이지인데 구독 정보는 이게 정가가 15,000원입니다. 지금도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도서출판 명진에서 이제 출판했고요. 이게 10% 디스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판가가 13,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판 발행일이 2019년 11월 1일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의 제목을 놓고서 오늘 김영로 TV 방송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그다음에 영상을 좀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 김영로 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